혹시 가수 유영석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해보셨어요, 노래? 한번 마셔볼 수 있습니까? 네. 메타톡 후보님 안에서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날 거거든요. 여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메타톡의 사회를 맡은 KBS 안승길 기자입니다. 세 번째 순서,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메타톡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전북 교육감 후보자들과 우리 전북의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북의 귀한 미래죠. 우리 각 시군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청소년 위원 11분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내주신 아이디어가 앞으로 교육 정책으로도 꼭 반영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 이야기 나눌 첫 번째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해변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네네. 우리 학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변가도 바로 옆에 있고 멋지게 가시게요. 고고. 네, 잘 오셨죠, 다들? 공약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저는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좋은 제안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세운 공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소방님이신가요? 소방님? 에듀페이 지원해서 에듀페이의 지급 형태와 그 사용처를 진로나 상급 학교로 올라갈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에듀페이에는 이제 입학 준비금이 있고요. 또 학습 지원금, 또 진로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이 30만 원씩 드리려고 해요. 신입생이 되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뭐 책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학습 준비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등을 두어서 1년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진로 지원금도 역시 초등학교는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학년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현재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기구와 위원님 장학인 전국 학생입부의 대표적인 차이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또 학생의회 명칭을 청소년의회로 개칭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의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구와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역 학생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14개 시군에 각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지역 학생의회를 각각 둘 거예요. 의원은 시군의 초, 중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학생회의 추천을 받을 거예요. 또 도교육청에는 그 도학생의회를 둘 거예요. 지역 학생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지금 여러분처럼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학생의회하고 서로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소속이 다르고요. 또 두 번째는 역할이 달라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것처럼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역할은 이 시군의 일반 행정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학생의회의 경우에는 이제 각
도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우선 교육 전반에 관한 그런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검토하고 또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점에서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명칭을 개칭해야 될 특별한 이유 생각해 본 거 있어요?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가 청소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것보다는 청소년이 더 네네네.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까지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그 점에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군 일부 지역에 청소년 의회가 구성이 된 곳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학생의회를 청소년 의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혼동이 있겠죠.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학생의회 준비위원회 이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학생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도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네. 장교생 연합이나 초민이 학교를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학생들이 통합을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작은 학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하기가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작으면 사실은 토론 수업도 못하죠. 음악이라든가 체육 수업도 못하죠.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못 어울리니까 사회성도 기르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은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다니고 싶어 하거나 우리 학생, 학부모, 또 교사, 또 졸업생, 지역 주민 만나서 서로 통합을 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합을 안 하려고 해요. 또 그게 맞고요. 학생 중심적이며 복합적 기능과 학교 특성을 맞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라는 공약을 제안하신 걸 보았는데요. 학교 중심적인 교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왜 이 공약을 제안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수 유영석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해보셨어요?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 학생들의 일과가 네모난 곳에서 시작해서 네모난 곳으로 끝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모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네모보다는 동그라미라든가 삼각형 여러 가지 모양이 되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3층 건물이라고 한다면 로비가 있는데 다 층층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뻥 뚫어가지고 1층에서 3층까지 올려다 볼 수 있고 그 나선형 계단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공간을 이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책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소파를 안락한 의자를 놔서 또 쉬기도 하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전시회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현관 로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그런 한정된 공간에 있지 않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공간이 사람의 사고를 바꾸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 인생을 바꾼다. 학생 중심으로 학교 공간도 학생의 의견을 들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I 선도학교 AI 기반 학생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AI 시스템을 임기 안에 어떻게 만드실 건지 그리고 AI 시스템이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 단기적인 계획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또 학생이 다시 그걸 풀고 또다시 지적해주고 이런 반복하는 걸 통해서 학습을 보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학교 교실에서 이런 AI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그걸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이 한 300명, 500명 어떤 경우는 뭐 1000명이 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고작 한 반 정도니까 한 30대 정도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학생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학생들만 이 AI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한 대씩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이 AI를 활용한 수업을 능숙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또 이제 그런 에듀테크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창의 융합형 학습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요. 이야기 나눌 시간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 됐고요. 우리 학생들, 오늘의 이 시간이 서로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서건석부님 들어보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나눈 여러분과의 그런 대화, 또 정책 제안, 이런 것을 꼭 실현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미래는 항상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고 또 즐겨 할 수 있는 거 당장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금 메타버스에서 모여서 세 차례 이야기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뭐 소감이라던가 궁금해요. 우리 학생들 어땠는지.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후보님들 만나 뵙고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청소년분들은 관심이 많아서 잘 아실지도 모르지만 관심이 좀 적은 친구들은 사실 공약지만 보고는 이 공약이 뭘 대상하는 건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함으로써 그 공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후보자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었어가지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청사회 활동을 했을 때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달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청소년들의 의견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 이렇게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좋은 것 같아요. 고3이 활동하면서 정책 제안하는 거는 일방적인 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만 말하는 상호 소통하면서 정책에 대해 얘기 나누고 싶은 경험이. 저 나이가 유권자가 돼서 선거 가능한 나이란 말이에요. 따로 혼자 공부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후보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더 와닿아서 누구를 뽑아야지 공부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저랑 또래 애들은 이제 또 5년인가 4년 기다렸다가 또 첫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투표를 했다는 이 뿌듯함과 약간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기분? 너무 짜릿했습니다. 네,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